드디어 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직접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MBC에 올라온 뉴스 영상을 보면 배드민턴 협회가 제대로 된 조사를 착수하겠다는 선포를 오늘 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안세영 선수의 사태가 단순히 선수 한 명만의 불만 사항이 아니라 정말 거대해지고 있는 체육협회의 일종의 카르텔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안세영 선수를 지지하는 정치계의 움직임도 장난이 아닙니다. 광주시 의원도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이 절대 헛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스포츠계에 부당한 관행이 있는지 명확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명문을 발표했어요. 올림픽 금메달의 기쁨을 뒤로하고 대배드민턴 협회의 부실한 지원과 부당한 관행에 대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안세영 선수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최고의 기량을 뽐내어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2주간의 대장정을 마친 파리 올림픽 결과에도 대한민국 배드민턴만이 명과 암이 극명하게 갈려 있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선수는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운영 지침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협회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당장 멈춰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제기된 부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광주시 체육회 차원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 등을 통해 모조리 살펴봐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스포츠 인권도시 광주의 비전을 선포하는 등 많은 국회의원들도 안세영 선수 사태에 함께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세계 1위 안세영 선수와 세계 33위의 선수가 돈을 못 벌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연수입이 10분의 1 수준이라는 부분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드디어 기사화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언론사에서 이 문제를 대두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의 신상털이나 하려는 한심한 유튜버 같은 인간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유튜버들이 이번 안세영 선수의 사태에 대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영향력이 조금이나마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모든 유튜버들이 영상을 조회수 때문에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들을 제외한 정상적인 유튜브 채널들의 영상 덕분인지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 덕분인지 결국 이 사태가 점점 촉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놀랍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났느냐 하면 세계 랭킹 12권을 웃도는 선수가 광고료와 스폰서십으로 매년 100억 원, 여러분 1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세영 선수는 9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10배 차이입니다. 여러분. 막말로 10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 배드민턴 협회와 연맹의 말도 안 되는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100억 원을 뺏긴 것과 다를 바 없단 얘기예요. 무려 100억 원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지금 다른 선수들과의 차이를 봤을 때 지난 월드투어 8개 대회를 우승했고 파이널 4강 진출로 상금 8억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남자 단식 세계 1위 선수, 전체 2위 선수, 그리고 또 다른 선수가 6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우승 상금 8.8억 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연봉은 6,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금으로 받은 돈이 8억 원 정도 되니까 작년 연봉이 9억 원이 된 거지. 결국 월급처럼 받은 연봉은 6천만 원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는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면 1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적인 후원을 금지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를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안세영 선수에 대한 개인 후원을 금지하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세계 랭킹 13위 인도의 선수도 지난해 광고료와 스폰서십으로 97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13위의 선수가 안세영 선수보다 10배의 수익을 올린 거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작 인도 선수는 투어 상금 대회 상금으로 받은 돈은 7,400만 원밖에 안 돼요. 안세영 선수는 대회 상금으로 받은 돈이 8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인도 선수가 상금 대비 광고료와 스폰서십으로 받은 금액은 97억 원입니다. 97억 원.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6,100만 원. 와, 너무 심각하죠? 이러니 우라통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안세영 선수가 입을 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더불어서 개인 선수 자격 나이 제한에 대한 판례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개인 선수,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대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향후 법적인 다툼을 벌일 만한 지점으로는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이 꼽힌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안세영 선수가 정말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고 나서 국제대회를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얘기죠.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하여 세계 배드민턴 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대표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이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안세영 선수는 이러한 나이 제한들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2년 2월생인 안세영 선수는 2028년 올림픽 때도 만 27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팀에서 탈퇴한다고 하여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그러한 사항을 다 막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 측에서는 규정이 무시되면 많은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을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계 선수들은 왜 국가대표를 이탈하지 않을까요? 그 규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안세영 선수를 잡아두기 위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배드민턴 협회가 정부 지원금과 후원금을 받기 위한 행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계의 이러한 대립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도 초까지만 해도 국가대표 은퇴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여자는 만 29세, 남자는 만 31세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건 은퇴 나이이기 때문에 선수로서의 은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16년도 올림픽을 계기로 은퇴한 고성현, 신백철 선수가 2017년 1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항고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남자 만 31세 이상의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협회는 이에 상소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존재했지만 실제로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서 또는 국가대표를 떠나고 나서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 가처분 신청을 하자 협회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3년 낮게 설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탈퇴하고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될 때도 앞선 사례처럼 협회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실업 배드민턴 연맹은 신인 연봉 계약금 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년간 1억 연봉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커지기 전에 진작 폐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맹 관계자는 신인 연봉 및 계약금 상한액, 계약 기간 등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에 관련 규정 변경을 마치고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연맹 관계자는 실업 배드민턴의 생태계를 고려하여 선수들의 몸값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고자 만든 보호 차원의 규정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고정된 기준으로 5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규정이 이제 와서 폐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지지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의 힘이 모여 이 부조리함을 타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은 안세영 선수와 관련하여 파리 올림픽 폐회식이 끝나자마자 배드민턴 협회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를 직접 만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체육 정책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오전 열린 정기 브리핑에서 그는 어떤 말을 했는지, 올림픽 개막 전부터 최소 참가자 수 등 우려사항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좋은 결과를 선수들 덕분으로 돌렸고 그들이 환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배드민턴협회는 1인 이상 조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가 아닌 모든 스포츠, 궁극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회는 안현세영과 협회의 어느 쪽이 옳은지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넣어준다고 하더군요. 앞서 말했듯 터무니없는 급여 격차, 특히 배드민턴 구단의 연간 국고 예산 71억 원은 그 예산이 실제로 선수를 돕는 데 쓰였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지옥의 고속도로에서 10억 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자이 사태가 발생하면 테데스포츠 협회장이기도 한 배드민턴협회 회장이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과 김연아도 수준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 온 국민이 받고 갈등도 쌓을 생각도 없다는 안세영의 추가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조사하고 우려하고 있다. 급변하는 정치 세계에서 올림픽이 끝났다고 해서 3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여당과 야당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세영 사건. 이번 기회에 적절한 조사를 통해 수용 가능한 결과가 공개될 것입니다. 올림픽으로 인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스포츠계를 향한 안영희의 결단력 있는 연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8년 만의 파티. 올림픽 폐막식 후 안세영의 연설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인터뷰 내용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에 대해 안세영은 진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현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안세영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랬다고 말했다. 양궁처럼 선수가 국가대표팀을 떠났다는 이유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큰 문제다.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도 메달을 딸 수 있는 체계적인 대표 체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렇죠. 양궁에서는 배드민턴과 달리 협회 소속 선수만이 메달을 딸 수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협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 변화도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과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왜 안세영 같은 선수를 더 많이 국가대표팀에 묶으려고 하는 걸까? 배드민턴은 야구 국가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현재 스포츠계는 충격에 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론이 수시로 나온다는 점이다.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아주 비슷한 인물인 신유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반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나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실제로 코치는 메달을 따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난 최고의 코치입니다. 그는 자신 밑에 있는 선수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도록 허용합니다. 이것밖에 표현 못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코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선수들은 나를 믿고 따라왔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선수들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팀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유승민 총장 덕분에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또한 협회 회장은 이렇게 선수들이 뭉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다 감독님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수가 코치를 칭찬하고, 코치가 선수를 칭찬하고, 협회장도 칭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게 사실인가요? 하지만 배드민턴 협회는 그런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리더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비판이 많고, 선수들이 직면한 문제에는 유독한 용어가 더 많다. 협회는 사임해야 한다. 그는 재임명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 요즘 상황 아닌가요? e스포츠 협회 전체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드민턴 협회 내에서 급여를 두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회복과 협회가 지정한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는 등 세부적인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스폰서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없으며 연봉은 7년간 최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스포츠의 비인기성으로 인해 소수 스타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언론에서는 점점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소한 선수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는 용어는 바꿔주세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안세영 자신도 부조리한 현실에 고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배드민턴 협회에는 다른 스포츠 협회에 없는 규정이 있다. 언뜻 보면 이러한 규칙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개별 후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아무리 유명해도 협회만이 후원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에는 국가대표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이런 아이돌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하는 이상한 규정이 있다. 우리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운동선수에게 부상은 언제든지 스포츠 경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배드민턴협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27세까지 이를 만료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안세영이고, 문제는 협회가 안세영을 대하는 태도와 태도에 있으며 안세영에게만 관심을 둘 수는 없고 그 선수를 지지하는 입장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한 번만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해보자 라는 태도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안세영은 실제로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방송된 광고에서도 몰래 약속을 했던 안세영이다. 메달을 따서 연예인이 된 것은 아니다. 그는 그저 운동선수다. 안영은 아시안게임을 2번이나 우승한 후 언론의 주목을 받아 평범한 운동선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방송과 광고 출연 제의를 모두 거절했지만 거절했다. 많은 텔레비전 출연, 인터뷰, 광고에 출연했고 그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저는 메달 하나로 연예인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운동선수 생활을 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도 스포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에 보답이 불가능하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세영은요? 돈 때문에 더 많은 광고 스폰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댓글과 의견을 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하고 싶습니다. 또한 작은 성명서를 작성한 후 6일 후에 개인 후원을 받는 것도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후원을 받는 것은 광고가 아니더라도 플레이어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완전한 경제적 보상. 막혔다기보다는 계약 부분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세영이 정말로 협찬 금액을 늘리려고 했다면 지난해 왜 그토록 많은 광고와 TV 출연을 거절했을까? 안세영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지만 민턴협회의 김태장 회장이다. 김재희 회장에 대해 말했듯이 실제로는 클럽세트의 전 회장이다. 배드민턴협회 회장은 김태 회장이고 자희 회장은 2021년 충남 배드민턴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1월 제31대 배드민턴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가 엘리트 선수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클럽 회원이에요. 공식적인 협회 조직이 없어도 그의 활동은 여전히 매우 밝다. 기술이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김태규 회장의 임기가 2025년 초까지다. 황당무계한 일인데 이 배드민턴 협회가 이토록 비난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동아리의 한 사람이 협회장이라 제대로 운영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체육회장도 두 다리를 들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체육회는 안세영 선수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진솔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습니다. 그게 다야? 필요하다면 솔직한 대화와 체계적 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그들은 백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파리올림픽 메달 집계를 보면 정말 이례적이다. 한국에 오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안세영 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자세히 들어보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결정했다. 만약 발생한 문제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진솔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던 대한체육회 이 회장이 드디어 양측의 입장을 경청하게 됐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세영의 목소리를 듣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나는 그것을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수많은 시청자들 중 조회수가 수십만 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처하지 않았으니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이제 중요한 일이 보입니다. 이건 비판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비판이고 댓글창에 합리적인 반박을 많이 남겨주시면 협회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점차적으로 당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제 이렇게 댓글이 이렇게 많은데 현재 방방현이 처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세영에 대한 루머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단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을 시작으로 배드민턴 협회의 반대가 사실 안세영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안세영이 말한 대부분은 결국 이들 선수들의 복지가 제공되지 않고 선수들이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치권에서도 보호받는다. 사실 왜 그렇게 관망하는 태도를 취합니까? 배드민턴 협회 회의의 목적은 선수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아일람 배드민턴협회의 반응과 소통 부재는 딸의 부모로서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이자 팬으로서 언론 보도를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안세영을 실망시켰다고 한다. 시대가 변하고 젊은 선수들의 의식도 급변하고 있지만 협회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에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세영에 대해 뭐든 얘기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꼭 그 어른이 되도록 하겠다. 결국 그게 전부입니다. 미래 스포츠 강국 안세영의 최고위원회의 인터뷰 함께 보실까요? 개발을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과 협회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반박문건을 제출한 데 있어 협회에 잘못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전반적으로 꼼꼼하고 매우 상세합니다. 심지어 선수와 협회가 불합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점검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번 발언이 온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이끌어내고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터뜨리게 만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안세영 선수의 이번 깜짝 놀랄만한 월급과 연봉에 대한 진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의 선수계약 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
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규정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 기간은 7년으로 정해져 있고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봉은 연간 7% 이상 인상시킬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구단과 선수 간의 협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안세영 선수의 연봉과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계산을 해보니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차에는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2년 차에는 약 5,300만 원, 3년 차에는 약 5,700만 원, 4년 차에는 약 6,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세후 급여로 따지면 약 4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 5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계속 선수 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4년 차에는 연봉이 약 6천에서 1억 원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메달리스트의 연봉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안 선수처럼 수십 년에 한 번씩 나오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 금액이 오히려 300여 명의 실업 선수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파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20살이 넘어서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까지 받은 금액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안세영 선수는 세계 랭킹 1위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이번에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세계 1위가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세계 1위였고 협회에서도 손흥민, 김연아와 동급으로 많은 국민들이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세영 선수의 연봉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니 세후 월 4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죽했으면 안세영 선수가 귀화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귀화 이야기를 하자 많은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댓글이 99개가 넘습니다. 댓글을 보면 왜 운동과 상관없는 사람이 협회장을 하는가? 후원 때문인가? 모든 선수들이 그런 환경에서 뛰고 있다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아니냐? 가망이 없다는 등의 반응이 많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아시다시피 배드민턴 협회를 떠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드민턴 협회는 국가보조 지원금으로 모든 선수들의 생계와 협회의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만약 안 선수가 떠나게 된다면 후원사인 요넥스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같은 기업도 안세영 선수를 제외하고는 후원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결국 배드민턴 협회 자체가 해체될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드민턴 협회장은 누구입니까? 김태규 회장입니다. 김태규 회장 입장에서는 선수 갈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협회장과 체육회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국가대표를 운영하는 방식이 황당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동호인 출신의 현 배드민턴 협회장 김태규 회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배드민턴 협회 회장이 지금 보면 동아리 회원층을 확대해 배드민턴 협회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회원관리 시스템 등 따라서 당시 협회에서는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여자 복식 종목에서는 코치를 증원하고 훈련을 늘려 부상 예방과 체력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선수들을 방문하고 코칭 스태프와 만나 소통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폰서를 유치하여 선수들에게 특별한 식사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파리올림픽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 경기장과 훈련 진행 방식은 실제 전투 등을 연상시키지만 실제로는 그런 이미지를 구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전 클럽 회원이 협회 회장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평가들은 당신은 그것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고 보니 안세영이 참는 거 아닌가? 올림픽 선수들 모두가 충분히 축하를 받고 막이 끝나고 올림픽이 조용해지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안세영이 이소영과 같았다. 자제하며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스포츠계의 어른은 이기흥과 방수현이다.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 씨는 후퇴하고 있다. 이번에는 어른들이 문제다. 스포츠인들이 안재현의 부주의를 지적해 공격을 확대하는 걸까? 제가 언급한 내용은 언론 기사에 나온 내용과 정확히 같습니다. 방수현 선수를 비롯해 스포츠계의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네요. 지금은 안세영이 조용히 있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닌가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서로 비난받게 할 수 없다. 당신은 그것을 좋아합니까? 이런 가운데 안세영의 아름다운 말이 터졌다. 파리올림픽 때 직접 제작해 배포한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영상이다. 곽윤기 선수는 굉장히 유명한 메달리스트 아닌가요? 그런데 그는 올림픽에서 받은 상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목걸이를 준비하시면 평생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안 씨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금메달 따자마자 줬다고 하는 세영 아버지. 강윤기는 이거 한정판 아닌가요? 라며 크게 감동했다. 영 씨는 자신이 배드민턴 선수라며 배드민턴에 집중하고 싶다고도 했다. 그게 자신이 원하는 전부였다고 하는데 협회와 현직 관계자들이 안영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다. 이것. 대표팀은 뭔가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귀와 안세영 씨가 오면 말 그대로 다 들어주겠다. 중국에 가고 싶은 나안 국민으로서 더 나은 대우를 받고 협회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며 앞으로도 국토의 물을 선도해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저는 중국이 중국의 고위급 선수들을 대표팀에 합류시키는 것을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이가 하루빨리 귀화하길 바랍니다. 기흥은 과하고 의미 없는 도약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